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자, 교재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의미 성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법적 성격은 발전 방향이니까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리고 공법입니다. 공법인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광역은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대상이 안 됩니다. 왜 행정쟁송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뭐기 때문에 공법이라서 그래요. 공법. 그죠? 그 다음 관계인데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은 어디서 발전 방향이면 한 개죠. 광역은 어디서 발전 방향입니까? 두 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느 계획이 상위 계획일까요? 상하로 따진다 그러면 광역이 위에 있을까요? 기본계획이 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광역이 위에 있겠죠. 그죠? 부분의 계획은 전체 계획에 흡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이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을 위반하면 안 돼요. 부합돼야 되고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의 내용과 다른다. 두 개가 충돌합니다. 기본계획은 A 방향, 광역은 B 방향. 양자가 충돌해요. 그럼 어느 게 우선한다? 당연히 광역이 우선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 좋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은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지정하는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정권자 나왔네요. 자, 제일 중요한 거죠. 광역계획은 지정권자. 자, 관할이 같으면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다르면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죠.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이 말을 우리가 구어체로 바꾸면 뭐래요? 관할이 다른 경우. 누가 지정하고? 국장.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의 관할에 속하여져 있는 경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어체로 바꾸면 아까 수업할 때 행거로 바꾸면 관할이 동일한 경우죠. 관할이 같으면 누가 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됐죠. 자, 지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시장군수는 국장도지사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지정권자가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알아서 지정해도 되고,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장군수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한테 요거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절차가 있거든요. 지정할 때 절차. 절차는 국장은 광역 지정 변경할 때는 시도시장 군수한테 가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도계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가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이것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세요. 어떻게 지정한다니까 심나면 지정해라. 의심나면 지정해라. 끝. 가 의견 청취, 심은 심의, 그 다음에 지정. 의심나면 뭐 한다? 지정한다. 가 뭐라고요? 의견 청취, 심은요? 심의. 그러고 나서 뭐 한다? 지정합니다. 끝.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통보해주면 돼요. 누구한테 통보해줄 거냐면 수립권자한테 통보해주면 됩니다. 자, 지정했으니까 너가 수립해래.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립으로 갑니다. 자, 수립권자 굉장히 여러분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복잡하게 돼 있죠.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광역계획권은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 다르면 국장. 했죠. 얼마나 만드는데? 3년. 누가 만드는데요? 공동으로 3년이 지나도 안 합니다. 누가 만다고요? 지정권자. 둘이 싸웁니다. 누가 조정하고? 지정권자. 승인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인데 굉장히 말로 하면 간단한데 글자로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한 경우를 합니다. 관할이 같다는 이야기죠. 안양하고 과천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뭐예요? 원칙이죠. 원칙. 그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근데 밑에 도지사 누굽니까? 누구야? 지정권자지. 왜 그래?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바뀐다고 했죠. 지정권자로.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을 수립할 수도 있다. 끝. 그래서 광역이 같은 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경기 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원칙인데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3년에 안 하죠. 그럼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답니다. 어디에요? 우리 배운 것 중에서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니까 어디? 서울하고 경기, 안양이었죠,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데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서울하고 경기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그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인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몇 년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리고 뭐와 관련되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 끝. 그 다음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관할이 동일한 경우에 관할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이 들어왔든지 그 밖에 필요하다고 만약에 인정하면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요. 밑에 나오는데 국장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이걸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할이 다르면 경기도하고 서울입니다. 그러면 시도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은 시도가 똑같아요.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죠? 시도하고 국장이 공동으로 광역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관할이 다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국장, 도지사. 누구예요, 아들이? 이거 누구야? 왜 그래? 잘하면서. 자꾸 수업 오래 하려고 대답 틀리고. 지정권자. 그죠? 그래서 시도는 광역을 수립 변경하면 시도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정권자, 국장, 승인.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승인을?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권자가 국장일 때는 협의심의 라인을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중앙 라인을. 도지사일 때는 지방 라인을 타고 간다. 끝.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따라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은 국장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같은 도 안에서, 같은 도에서는 승인권자가 누구야? 도지사 아닙니까? 그죠? 같은 도 안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아까 요청이 들어왔죠?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같이, 시장군수하고 도가 같이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만들었죠? 어디에서? 경기도 안에서. 그럴 때는 국장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시장군수가 아까 협의를 거쳐서 도한테 네가 좀 만들어라라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도 승인권자입니다, 도지사는. 그러니까 국장한테 별도 승인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하기도 한다. 조정할 때 싸우니까 이제 조정해 주는 거죠. 자, 조정 한번 볼까? 조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시행이 되면 광역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지정권자인 누구한테 가서? 국장한테 가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조정을 신청합니까? 지정권자.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는 단독으로 만약에 조정 신청이 들어왔죠. 그럼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너가 다시 협의해봐라 라고 권고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직접 조정하기도 합니다. 조정을 할 때는요,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할 때는 조정할 때 지 마음대로 조정하면 되는데 안 되죠.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할 때는 국장이니까 도계위 심의를 어떤 심의를 거쳐야 돼? 중앙라인을 타겠지. 이게 시험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X. X, 그게 3년 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국장이니까 어디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자체장은 출석해가지고 의견을 내면 돼요. 협의 구성하면 되고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수립 기준. 자, 여러분 이거 했죠? 공부에서 무슨 기준 이러면 다 누가 정한다? 그쵸? 국장이 정한다. 똑같네요. 야, 너 국장이네.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 제일 첫 단추가 어디서 끼워진다고 했습니까? 기초조사.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읽어보면 돼. 자, 정보체계구청인데 이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정보체계구청은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교과서 편제 체계는요, 뭐가 제일 먼저 있냐면, 광역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오고,
기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관리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초사 정보체계라는 건 뭐냐면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면서 기초사를 한단 말입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할 게 있으면 조사를 하고 때로는 토지를 청량할 일이 있으면 청량도 합니다. 그럼 기초사 자료가 모여 안 모여? 모이죠. 모이죠.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 만들 때 기초사한 걸 가지고 수립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초사 자료 모였잖아. 그거 한번 쓰고 버릴까? 재활용할까? 그렇죠. 그게 정부 체계예요. 그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 때 기초를 했잖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기본계획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관리계획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정보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라 이 말입니다.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기초사를 하면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거 뭐냐면 기초사의 내용을 DB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정보 체계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아. 광역 수립 변경을 위해서 하는 기초사,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위해서 하는 기초조사, 관리계획 수립 변경을 위해서 하는 기초사에 관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요, 다른 계획을 만들든지 또 다른 내용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게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근데 이 정보체계를 갖다가 구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2015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초사 해가지고 정보체계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2015년에 만들었거든. DB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요거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하고 보완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왜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되냐면요. 국토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뭐냐면 장이 바뀌어요. 장이. 장을 누가 바꿉니까? 국민들이 바꾸죠. 국민들이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들이 선거에 출마를 하면 나는 국토를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국토의 발전 체계를 갖다가 개개인이 바꿀 수는 없는데 표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씩, 대선이 5년에 한 번씩. 그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수정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죠? 그래서 정보 체계를 구축했으면요, 이걸 몇 년마다, 이러니까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매년 하게 되면 혼란이 오겠죠? 근데 최소 몇 년이 지나면, 한 번 만들고 5년이 지나면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미국 지금 보니까 난리가 났더만 말이야. 다 바꾸고 막 개판, 아이고야. 참. 자, 미국이라는 선진국, 민주주의 보류라고 하는 데서도 지금 그런 개판이 났는데, 자, 나머지는 뭐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심화 강의에 들어가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협의심의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죠. 만약에 승인권자가 국장입니다. 그러면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갈까요? 중앙 라인을. 도의사일 때는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가겠죠. 그죠? 한번 하나만 체크해 볼까 그러면? 자, 국장이 승인합니다. 자, 시도가 광역을 수립해서 보세요. 31페이지입니다. 시도가 광역을 수립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승인한다? 지정권자인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국장이 승인할 때는요, 협의심이, 국장은 광역을 직접 광역을 수립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친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소요가 없으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승인했으니 국장은 직접 광역 수립 승인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수립권자인 시도한테 송부하고 서류 송부를 받은 시도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고하고 일반인들에게 며칠 30일 이상을 열람을 시키면 된다. 끝.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이게 중앙에서 어떤 라인으로 바뀔까요? 지방 라인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게 공부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좀 알고는 가면 좋아요. 그죠? 자, 공보가 있고 관보가 있거든요. 공보하고 관보가 어떻게 달라요? 그렇지. 공보는 공보, 관보. 국장은 어디에
공고할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에 공고를 할까? 관보죠. 도지사는 어디에 공고를 할까? 공보죠. 그죠? 보가 뭐예요? 보. 알릴 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알릴보. 관에서 알려주면 관보.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이 관보예요. 공에서 알려주면 공보. 공이 지자체예요, 지자체. 공이 지방자치단체를 공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몰랐어. 자, 해볼게요. 쓰는 말이야. 봐봐. 공유지 하잖아.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 공유지는 여러 명이 가진 거야. 그게 아니잖아.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공유지. 어이가 공립대.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한 대학, 서울대. 공립대는 지자체가 설립한 대학, 지자체, 서울시립대. 더해? 국공채. 아니, 다 쓰는 말이야. 국공채. 들어봤죠? 국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 공채,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그래서 지자체를 뭐로 써내? 공이란 말로 써내. 그래서 공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문을 말해요. 공. 그죠? 그래서 이 책 읽다 보면 관본이, 공본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건데, 뭐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보 이러면 국가가 발행한 신문. 그러니까 국장은 국가가 발행한 신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공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을 공보, 이래 불러요. 각 지자체마다 여러분들 월요일 되면 공보가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요, 관내 시청에 갈 일 있으면 그거 가면 앞에 입구에, 그죠? 공보가 있습니다. 하나 들고 와서 보면 맨 뒷면에 우리 공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안에 굉장히 공고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옛날에 그냥 볼 때하고 조금 다르게, 내용들이 보일 겁니다.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당연히 어느 라인을 탄다? 지방 라인을 탄다. 그럼 돼요. 끝이야. 음수. 다 했네. 한번 풀어볼까? 33회 때 나온 문제네요. 기출문제. 풀 수 있겠나? 한번 풀어봅시다. 옳은 것은입니다. 국토계획 및 위반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 관할에 걸쳐 있답니다. 아이고,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대. 어디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해당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다니까. 어디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아까 했잖아. 춘천, 가평. 누가 지정한다 했잖아. 누가 지정하는데?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지정하는데? 국장. 수립은 누가 하고? 공동으로. 틀렸네.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에 속해. 하나의 도 안에 있대요. 경기도 안에 있대요. 그죠?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한다. 맞습니까? 하나의 도 안에 있대. 도 안에. 경기도 안에 있대. 그럴 때는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 혼자서 하죠. 틀렸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받고 중앙도시내 심의를 의논한다. 도지사 될 때나 말이 안 들어. 중앙라인 넘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봐.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뭐라고 하면, 이거 빼고 다 외워야 되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거 빼고 다 외워야 되랍니다. 다시 얘기한다고? 이거 빼고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외우고 있으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암기 대상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말이에요. 흘러가는 말이죠. 도지사니까 뭐요? 지방 라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국장이 광역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계 시도시장군사한테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의뢰한다. 국장이 땡 무슨 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입니까? 그래서 답은 1, 2, 3, 4가 다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 왜 5번인데? 안 읽어보고 니 왜 5번인데? 그러니까 1, 2, 3, 4가 틀렸잖아. 그럼 답이 5번이지 뭐. 한 개는 있겠지 답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도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가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맨 먼저 봤죠.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낸 문제가 아니고 3~3대 기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두르지 마시고 시험의 기간은 어마무시하게 남아있거든요. 밑에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기초공사 없이 시험에 뭐 오는데 여기서 관심을 가지면서 대충 공부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초공사가 된 사람들은요, 당연한 문장들이 당연하네라고 넘어가는데 이런 기초공사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되냐면 암기 영역으로 편입되고 암기는요 뭐를 수반한다? 암기는 뭘 수반해요? 암기가 수반되는 게 있잖아. 뭐? 망각. 잊어먹는 걸 전제하는 거야. 암기한다는 것은 잊어먹는 거야. 암기하는 것은요, 기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야. 암기는 잊어먹는 걸 전제로 한다고요. 만남을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언젠가는 헤어진다니까. 누구든지. 그게 죽음으로 갈아놓은 헤어짐이 될 수도 있고, 싸워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무의미야. 그러니까 외우기는 외워야 돼요.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이해 영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걸 암기로 넣어가지고, 그죠? 그 양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했죠? 그죠? 했고.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관리계획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자, 관리계획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41. 41에 가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나올 겁니다. 관리계획은 여러분 시험에서 100%입니다. 100%. 공부에서 100%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관리계획 파트를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24년 3월 달에 새로 들어온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관리계획과 절차적인 부분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알아두시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자동으로 숙지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센터를 잡아두시는 게 맞냐면 관리계획 파트를 센터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설명은 같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관리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인데 이런 말 봤죠? 기본계획에서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게 뭐더라? 관리계획이더라. 기본계획에서 뭘 받는다고요? 지침을 받는 게 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내용들이 지침이 될 것인지 하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관리계획을 볼 건데, 관리계획은 미리 말씀드릴 건데, 그죠? 추상화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리 현실 세계에 뭐 하는 거? 구체화시키는 거. 그죠? 기본계획은 방향만 설정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2030년경에, 그죠? 서울에 있는 지상철, 그죠? 지하화되어 있지 않는 지상철 구간을 지하로 바꾸자. 그러고 그 지하로 내려간, 전철 공간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 그게 어디에 잡히겠어요? 기본계획이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지하로 넣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맞는 사업의 기간,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구체화 되겠죠. 그 구체화되는 계획을 기본계획한테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구체화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부른다?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친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어디에서의 그림이냐면 관할지역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관할지역 안에서의 밑그림이 뭐냐면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림만 그렸죠. 스케치인 거예요. 스케치. 물감을 칠해서 안 칠해서? 안 칠했죠. 거기에다가 물감을 칠하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에 물감을 칠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화시키는 계획을 만들어내면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관리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친다 그러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관할지역 안에서의 밑그림을 그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입니다.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죠. 그건 뭐예요? 광역도시계획이요. 자, 둘 다 밑그림을 그려서 안 그려서? 그렸죠? 그러면 색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죠? 색칠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죠? 보라색 등등으로 색칠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밑그림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색칠된 걸 보는 겁니까? 색칠된 거. 지하철이 다니고, 다리가 놓여져 있고, 도로가 뚫려져 있고, 색칠된 거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뭐더라?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추상적 계획입니까? 구체화된 계획입니까? 구체화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체화시킬 것인지가 나오는데 그 구체화되는 내용의 종류가 24년 오늘 3월 달에 좀 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8가지가 현실 세계에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개 한 개씩 깨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관리계획의 관리계획이란 것은 특광시, 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도 또는 시군 한마디로 바꿔주세요. 한마디로 바꿔주세요. 한마디로 바꿔주세요. 한마디로 바꿔주세요. 아따 잘 안 나오죠. 관할 관리계획이란 것은 관할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이나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에 관한 다음의 무슨 계획을 말한다?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는 것은요, 관 내에서, 관할 안에서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기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기도 하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관리입니다. 개발사업과 뭐도요? 정비사업도 뭐랍니까? 관리계획이죠. 근데 개발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또 어디에 별도 규정이 있다고 배웠잖아. 정비법. 그러니까 개발법하고 정비법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네. 그래서 국계법이 개발정비의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 일정. 지금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기지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완전히 지금 외계어들이 나오죠. 외계어.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새로 들어왔죠. 올해.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라고 하는 8개의 내용이 관리계획으로 현실화돼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개.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 요걸 다 배우면 국토계획법의 3분의 2가 5분의 4가 끝이 나요. 5분의 4. 요거 다 배우면 5분의 4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끝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관리계획은요, 첫 번째 봐요. 글자를 잘 봐봐. 이게 이제 별말 아닌데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원리가 보입니다. 용도, 지역 21개가 있거든요. 용도지구 19개가 있습니다. 의 지정 변경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 계획. 맨 끝부터 뭐로 끝나네? 그렇죠. 이 계획이 무슨 계획?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이게 관리계획이에요. 이런 8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런다? 관리계획이다. 그럽니다. 관리계획. 자, 질문. 용도 지역이 관리계획입니까?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이 관리계획입니까? 그렇죠. 계획이 관리계획이지. 용도 지역이 관리계획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8가지의 계획들이
8가지가 지정되거나 병행되는 내용들이 같다란 이야기입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같다.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용도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용도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기반 시설이란 말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죠. 근데 뭐가 되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이 같다는 말입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구역이 같다는 말입니까? 계획이 같다는 말이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 귀에 안 들릴 수는 있는데 그건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요. 그래서 요 8가지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게 관리계획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관리계획도 시험에서는 뭘 내냐면요.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시험에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제 낼 것인데, 자, 8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편제가 되는지를 볼 건데, 그 전에 한번 국토계획법의 전체 목차를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된 것 같고 조금씩 이제 감이 오긴 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관리계획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법이 뭘 배우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이죠. 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공법 6개의 법률이 첫 시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법률이 뭔데요? 국토를 어떻게 하자? 계획을 세우죠. 계획만 세워서는 돼, 안 돼? 뿐만 아니라 뭐 하자? 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이죠. 계획을 먼저 세우겠어? 이용을 먼저 하겠어? 그죠? 그 다음에 생략 때 말이 어떤 말이 생략됐어요? 선계획이죠. 국토에 대해서, 대상은 국토입니다. 국토 공간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 뭐하고 규제를 하고, 나중에 계획대로, 나중에 맞아 이용행위로 규제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나와야 돼요? 당연히 계획부터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계획이 뭐 나온 거예요. 책장을 넘기면 이제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그 먼저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냐면요.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요,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냐면, 어디에서? 그렇지. 2개 이상의 광, 시, 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이 어떻게 제시되면요, 지정, 수립, 승인으로 됩니다. 관할 같으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지정하고, 계획은 3년 안에 공동으로 수립하고, 안 하면 지정권자가, 싸워도 승인도, 아이고 잘한다. 자, 반면에 도시군 계획은요,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입니다. 한 개. 근데 그 발전 방향이 추상적이면 기본계획. 추상적이면 무슨 계획이라고? 그 발전 방향이 구체화되어 있죠. 그럼 무슨 계획? 관리계획.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이러니까 관할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뭘 제시한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에 뭘 준다고 아까 법조문에 나왔어요? 지침을 준다 이러고 그러죠. 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만든 지침을 줘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뭘 그려준다고 해서 내가 연필로 스케치를, 연필로 했겠어? 볼펜으로 했겠어? 기본계획이 스케치를 한다니까? 연필로 했겠어? 볼펜으로 했겠어? 연필로. 뭐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지침을 받았지. 그럼 거기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게 뭐더라?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색깔이 있다고. 관리계획도 어디서 만드는 계획인데? 관할지역에서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된 계획을, 예? 구체적 계획을 만듭니다. 그 구체적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게 몇 개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나와야지. 그 구체적인 게 8개라고, 8개. 1번,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하는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안자원보구역,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 변경하는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 적을까?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하는 계획. 기반시설이죠. 뭐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 또 그렇지, 정비 사업.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뭐하네?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뭘 수립하네? 계획을 수립하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도시 혁신구역. 일곱 번째가 복합용도구역. 여덟 번째가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한다?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한번 봐봐. 이거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렇지. 와, 올해 좀 잘하네. 자,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이 공통적이죠. 계획이란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렇지. 국토의 계획이니까. 국토의 선계획이라고 했잖아. 법에서 계획부터 만들어야 했거든. 그러니까 계획이 먼저 나와야지. 나중에 뭐라고? 이용해라고 했다. 그럼 뭐가 나오고, 이제 계획 이게 답이었어. 그럼 뭘 배울까? 그렇지. 와, 잘한다. 아니야.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하는데,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안다는 게 근데 신기하다니까, 진짜로. 진짜 내가 수업을 잘하고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렇잖아. 아이가? 그지? 그죠? 성격을 배웠잖아.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묶어가지고, 계획규제다. 이러면. 이걸 묶으면 뭘 한다고요? 계획으로 뭐하고 있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또 봐라. 조금 모르면 또 뭐를? 나 컨닝 해라, 컨닝. 국토를. 왜 이걸 국토의 계획규제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한번 생각해봐봐. 대한민국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죠? 독도도 관할에 속해 있죠? 경상북도라고 하는 관할, 울릉군이라고 하는 관할, 독도리, 마라도 관할에 있어, 없어? 있죠? 그 대한민국에 다 포함되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개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죠?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동 보조를 이루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있죠? 그럼 뭐로 간다? 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그 선계획 규제죠. 저게 뭔가 좀 짜임새를 만들어내는데 뭔가 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계획은 선계획, 국토에 대한 선계획 규제. 그 무슨 규제가 나와야 돼? 선계획 규제에서니까 무슨 규제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무슨 규제? 그래, 이제 이용 규제가 나오겠지. 뭐를 이용할 때 규제하겠어요? 뭐를 이용할 때 규제할까? 국토지, 국토에 대한 규제. 그래서 이용 규제에서 나오는 게 국토 공간을 이용할 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할 때 규제하는데? 라고 하니까 국토 공간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의 개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규제하겠다. 규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은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래서 개발이 하는 제도가 있어요. 끝. 다 했습니다. 이러면 국토계획법 목차입니다, 이게. 목차. 국토계획법은 이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끝났죠? 그럼 이제 관리계획에서 뭐를 안 배우고 왔어요?
요걸 안 배웠죠. 4번을 안 배운다니까요. 개발사업은. 정비사업도 배울까 안 배울까? 안 배우죠. 개발사업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 그래서 요 순서를 배워요. 요 순서로. 쭉 이래 다 배워. 몇 번에 와가지고 건너뛴다? 4번은 건너뛰어요. 얘들은 어디에 별도 규정하냐면 도시개발법. 얘는 정비법. 자, 그래서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관리계획의 자식 맞다, 아니다? 맞다. 자, 다시 할게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관리계획의 자식 맞다, 아니다? 맞다. 국계법의 자식이에요. 근데 야는 개발사업은 분가를 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집에 살고 있냐면 도시개발법이라는 집에 별도로 살아요. 정비사업도 결혼해가지고 분가를 냈어요. 어느 법에? 어느 집에 살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혁신구 이하들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어느 집에 살고 있다? 국토계획법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개발법과 정비법의 논리구조는 들어보니까 국토계획법의 논리구조를 그대로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그대로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야가 흔들리면 야는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를 단단하게 잡아놔 놓고 그 다음에 개발 정비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의 목차입니다. 요거 배웠죠? 그럼 뭐로 넘어간다? 개발법. 요거 배웠죠? 정비법. 배웠죠? 그러면 주택법. 배웠죠? 건축법. 끝! 공부 끝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기본계획 배웠죠? 수립, 승인. 광역 배웠죠? 지정, 수립, 승인. 지금 뭐 배워? 관리계획. 관리 배울 겁니다. 관리계획 배울 겁니다. 자, 관리계획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관리계획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 관리계획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볼까? 아, 그죠? 요 8가지 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부른다? 관리계획이죠. 그럼 8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시험에 뭘 냈냐면 절차를 냅니다. 절차. 뭘 낸다고요? 절차. 그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 건데, 관리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봅시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수립과 승인. 광역은요? 지정, 수립, 승인. 와, 잘한다. 관리계획 어떻게 만드는데 보면 관리계획은요.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드는데 그러면 입안, 결정, 고시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수립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한다? 입안. 승인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결정. 여러분, 입안이란 말하고 수립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한글적 의미에 있어서는. 입안이란 말하고, 적어볼까? 수립이란 말이, 기본계획이나 광역은 수립 승인이잖아. 그죠? 그럼 입안이란 말하고 수립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의 한글적 의미만 놓고 봤을 때 같다 다르다? 같죠? 수립 세운다. 입안 안을 입 세운다. 같은 말 아이가?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왜 표현을 다르게 하는지 내 설명이 달 거라는 게 좀 이따가. 승인한다. 결정한다. 같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한글적 의미에서는 같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거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나?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식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밥 먹었니?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글적인 의미 전달은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그 이유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관리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기본계획이나 광역은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수립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거든요. 즉,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한다. 규범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규범이라는 것은요, 국가적 규범을 만드는데 국회가 있어요. 국회에서는요, 국가적 규범으로서 법률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자체 의회는 조례라고 하는 규범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A라고 하는 법률안을 무슨 당에서 수립했다고 합니까? 입안했다고 합니까? 이런 무식한 표현 안 쓴다고. 수립했다. 이런 무식한 표현 안 쓴다고. 입안했다고 이야기하지. 그죠? 구속력이 있을 때는 입안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제 이게 법이거든요. 법률 용어다 보니까 수리를 말 안 쓰고 관리계획 구성이 있다 보니까 뭐 한다고 표현한다? 입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승인한 게 아니고 결정을 했다. 결정했다는 것은요. 결정했다는 것은 규범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규범력을 준다. 자, 예를 들어서 법률안이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들어봐봐요. 법률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럼 어디로 회부되냐면요. 본회의로 회부되거든요. 본회의에 국회의원 전체가 다 모인다고. 다 모여가지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안이 뭐 되냐면 결정이 돼요. 확정이 돼요. 그죠? 그 법률안을 누구한테 송부하냐면 대통령에 송부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돼요. 그 대통령이 그 법률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 뭘 행사한다?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럼 법률은 다시 어디로 간다? 국회 본회의로 다시 넘어와요. 넘어가지고 처음에는 과반수였지. 이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야. 그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때 법률안으로서 뭐 한다? 확정되는 거, 확정. 그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잖아. 그럼 국회의장이 공포를 해핀다고. 그럼 법률에서 효력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관리계획은 규범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립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표현이 맞다? 입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그 틀린 말은 아니야. 만들었다 이 말이기 때문에. 뭐 먼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글자를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 법률 전문가들은 여러분한테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들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승인한 게 아니고 뭘 준다? 결정, 규범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광역이 구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수립과 승인. 됐죠? 그럼 관리계획은 구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봤잖아요. 구체화된 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입안하고 뭐 한다고요? 결정하고 뭐 한다? 고시한다. 그러고 끝이면 이 답니다. 다시 하자. 관리계획 들어갑니다. 자, 관리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기본계획은요? 수립, 승인. 광역은 지정, 수립, 승인. 관리계획은요? 입안에서부터 그렇지. 뭐 한다고요? 결정, 고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계획하고 똑같아. 그러면 입안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할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렇지. 의견 듣겠죠. 몇 번? 누구한테? 의외로 무슨 기능? 그렇죠. 견제기능. 입안했지? 누구한테 그걸 던져버렸어? 결정권자. 결정하니까 잘 모르겠어. 마음대로? 또 그렇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돼요. 결정했지? 그럼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면 돼요. 끝. 이게 관리계획입니다. 똑같아. 다 했는데. 할 게 없는데. 다 했다니까. 그래서 요 입안하고 결정고시 요 두 개. 그러니까 다 봐요. 기본계획 기둥이 몇 개냐면 두 개. 수립과 승인. 광역은 지정, 수립, 승인 세 개. 관리계획은요. 입안, 결정고시. 이렇게 해서 결정고시를 한 단어처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활용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툭 건드리면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설명할 건데, 자, 좀 쉴까요? 네, 쉬었다가 마무리 할게요.